친구들 안녕하세요. 용 키우는 용박사 용총각입니다. 지난 레오파드 개코 소개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은 레오파드 개코를 처음 기르시려는 분들 혹은 새로운 레오파드 개코를 데려오시려는 분들을 위해 초보자가 기르기 좋은 3가지 레오파드 개코 품종과 추천하지 않는 레오파드 개코의 품종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품종이란 단어를 저희 파충류 취미인들 사이에선 모프라고 일컫는데요. 편의상 이 다음부터는 품종 대신 모프로 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레오파드 개코는 60년 동안 개량되어 온 만큼 단일 모프도 매우 많거니와 서로 다른 모프들이 결합된 콤보 모프들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모프는 많고 많은 모프들 중 매우 기본적인 모프들로 3만원에서 5만원 선에 부담없는 분양가를 지녔으며 외형 또한 매력적이고 건강할 확률이 높은 모프들입니다. 보통 첫 입양을 하게 되시면 가게에서 무작위로 분양하는 소위 랜덤 모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친구들은 처음 기르는 분들 입장에선 어떻게 자랄지 알기도 어렵고 어떤 문제를 품고 있을지 알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랜덤 모프보단 제가 추천드리는 모프의 틀 안에서 이 가게, 저 가게, 이 브리더, 저 브리더 자세히 비교하며 선택하시길 권해드리면서 더불어 첫 개코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어떤 모프를 선택하면 좋을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모프는 기본적인 공우성 모프인 맥스노우입니다. 2004년에 북미의 맥이라는 거대 브리더가 처음 발견한 모프로 맥스노우를 비롯한 공우성 모프는 2세의 절반이 부 혹은 모의 모프를 그대로 이어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오파드 개코들은 원래 표범 무늬를 지닌 도마뱀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맥스노우 친구들은 개량이 되지 않은 원종의 표범 무늬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원종 레오파드 개코보다 연한 발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끼 시절엔 이름 그대로 눈처럼 하얀 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것이라면 다른 외형으로 개량되어 갈수록 기존에 갖고 있던 원종의 습성이나 특징들이 점차 퇴화하게 되며 잦은 근친교배로 인해 유전병에 매우 취약해지는데요. 이 맥스노우 친구들은 기본적인 모습을 지닌 만큼 원종의 특징을 대개 보존하고 있거니와 2세 중 절반에게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다양한 모프의 개코들과 교잡되는 경우가 많아 유전적으로 매우 건강합니다. 특유의 전무늬로 인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기본적인 모프지만 야생적인 외형, 튼튼한 뼈대, 그리고 레오파드 개코에게 건강하고 영리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또한 나중에 하얀 몸을 가진 예쁜 개코를 부화시켜보고 싶은 분이시라면 반드시 이 맥스노우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모프는 머피 패턴리스입니다. 머피 패턴리스는 점이 아예 없어진 이름 그대로 무늬가 전혀 없는 노란색 몸을 지닌 열성 모프입니다. 1990년대 북미의 펜 머피라는 브리더로부터 발견되어 모프명 앞에 발견자의 이름인 머피가 붙게 된 친구들이랍니다. 아까 맥스노우를 통해 공우성 모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었는데요. 열성 모프라면 정말 단순하게 말해서 부와 모가 서로 동일한 열성 모프여야만 교배 시 자신과 동일한 외형의 새끼를 보여주는 모프입니다. 방금 공우성 모프인 맥스노우는 새끼의 절반에게 자신의 모프를 물려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만일 그 맥스노우를 열성 모프인 머피 패턴리스와 교배시킨다면 두 친구 모두 머피 패턴리스가 아니기에 맥스노우의 공우성 유전자만 작용하여 맥스노우가 절반, 노멀이 절반으로 나오게 됩니다마는 이렇게 나온 아기 도마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머피 패턴리스의 유전자를 몸에 그대로 품고 있기에 만일 이 도마뱀들을 길러 올려서 다시 머피 패턴리스와 교배시킨다면 맥스노우 머피 패턴리스에서 일반 머피 패턴리스를 3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열성 모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머피 패턴리스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머피 패턴리스는 레오파드 개코의 대표적인 열성 모프인 3대 알비노들과는 다르게 시력 문제가 없으며 물론 개코바의 개코지만 패턴이 없다는 비슷한 특징을 가진 잿빛의 열성 모프 블리자드와 다르게 성격이 유순한 편이고 호불호가 적은 매우 깔끔한 외형을 지녔습니다.
머피 패턴리스는 다른 모프와의 결합도 자주 이루어지는 편이라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도 매우 넓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볼 수 있는 귀여운 노란색 민무늬 레오파드 게코들은 대개 머피 패턴리스거나 머피 패턴리스에서 다른 모프가 추가된 형태니 깔끔하고 귀엽고 온순한 게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머피 패턴리스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모프는 텐저린입니다. 텐저린은 공우성 열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그저 붉은 레오파드 게코들만 선별하여 수세대를 걸쳐 만들어낸 노멀입니다. 따라서 공우성처럼 후대에 붉은빛이 무조건 옮겨지는 것도 아니며 열성 모프처럼 동일한 외형의 게코가 짝을 이룬다고 한들 반드시 2세에서 붉은 게코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텐저린을 추천드리는 까닭은 그 어떤 우성 모프도 열성 모프도 수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귤빛의 몸과 새빨간 꼬리를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며 관상하기에 매우 좋은 색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텐저린을 첫 레오파드 게코로 선택하실 분이라면 만다린, 블러드, 일렉트릭, 아토믹, 인페르노 등등 다양한 문구들을 분양처에서 확인하게 되실 텐데요. 이 문구는 해당 텐저린이 가진 혈통, 즉 라인을 의미합니다. 제각각 라인명도 분양가도 다른데 브리더의 개량 방향에 따라 무늬의 차이, 발색의 차이만 존재할 뿐 결국 다 같은 텐저린이고 다 같은 노멀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근친교배 이슈로 서로 다른 라인의 텐저린 간 교배가 빈번히 이루어지니 더욱이 텐저린은 라인을 따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어떤 라인이 더 낮고 우월하다고 할 거 없이 큰 틀 안에서 보면 전부 다 똑같은 텐저린입니다. 그저 본인의 눈에 예쁘고 취향에 저격하는 텐저린이라면 아무 아이나 선택해주세요. 텐저린은 선별 누대가 이루어져 왔기에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금 라인에 대한 부가 설명에서 말씀드렸듯 최근엔 서로 다른 뿌리의 라인끼리 교배되는 추세라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처음 기르는 분께 권해드리는 3가지 모프였다면 이 다음은 웬만해선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모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온몸에 종양이 생기는 레몬 프로스트와 제자리를 빙빙 돌거나 허공을 계속 응시하는 등 신경 문제가 무조건 생기는 이니그마는 절대 입양해선 안 됩니다. 또한 확률적으로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WY 모프 또한 개인적으로 권하진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드릴 모프들은 방금 설명드린 모프만큼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진 않지만 처음 기르는 분들은 기르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친구들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권장하지 않는 모프는 공우성 모프인 맥스노우의 슈퍼폼 형태인 슈퍼스노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하얀 모프인 맥스노우와 맥스노우가 만나면 25%의 확률로 완전히 하얀 슈퍼스노우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슈퍼스노우는 여타 고양이 눈의 모프들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완전히 검은 눈을 갖고 태어나며 몸의 채색도 노란기 없이 아예 하얗습니다. 또한 코까지 높고 긴 형태를 갖고 있죠. 외형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슈퍼스노우는 다른 모프들과 다르게 먹이를 제대로 조준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모프라면 코앞에 있는 먹이를 바로 인지하고 사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슈퍼스노우는 머리 크기만큼의 유격을 더 주어야만 먹이를 겨우 식별합니다. 따라서 헛조준도 많고 도마뱀에게 먹이 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먹이를 먹이는데 꽤 애먹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얗다는 특징으로 인해 스테디셀러인 갤럭시 모프를 포함하여 다양한 모프들의 슈퍼스노우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저 또한 슈퍼스노우의 매력을 인정하고 슈퍼스노우가 결합된 모프를 많이 기르고 있지만 시각의 문제로 차마 처음 기르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장하지 않는 모프는 3대 알비노입니다. 레오파드 게코의 모프 중엔 알비노가 단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트램퍼 알비노, 벨 알비노, 레이너터 알비노 총 3가지 종류의 알비노가 있습니다. 이 모프들은 전부 열성 모프이며 서로 절대 호환되지 않습니다. 화사한 색깔을 지닌 알비노들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홍채의 멜라닌 색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빛을 받으면 바로 눈을 찡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눈이 붉으면 붉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집니다. 3대 알비노 중
가장 눈이 붉은 벨 알비노에게서 이 단점은 더더욱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레오파드 게코에게 시각은 매우 중요한 감각이며 이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먹이를 잘 먹기가 어려우며 정상적인 감각을 지닌 친구들에 비해 잘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취미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알비노 결합 모프는 대표적으로 선글로우, 트램퍼 알비노의 경우 디아블로 블랑코, 벨 알비노의 경우 화이트 나이트 등이 있는데 처음 기르는 분들께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우선이므로 3대 알비노 및 알비노 결합 모프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장하지 않는 모프는 블랙나이트입니다. 블랙나이트는 텐저린과 마찬가지로 100% 유전되는 모프가 아니라 검은 레오파드 게코를 10세대 이상 선별하고 누대시킨 라인입니다. 파충류에게서 보기 힘든 완전히 검은 색상은 모두의 이목을 끕니다마는 잦은 근친교배로 근교계 수가 매우 높은 편이라 이 친구들은 단명하거나 장기에 문제가 있거나 난임 문제를 품고 있거나 꼬리를 포함한 신체 부위에 이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속도 또한 여타 모프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며 골격 또한 작고 약한 경우가 흔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근교 개수를 낮추기 위한 브리더들의 노력으로 아예 다른 라인과 교잡, 다양한 모프와 결합된 건강한 블랙나이트를 만나볼 수 있지만 모프나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브리더를 고르는 안목이 부족하신 분들께는 블랙나이트는 여전히 쉽사리 권해드리기 어려운 모프입니다. 또한 성장하며 검은 색소가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애지중지 기른 도마뱀들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는 특히나 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기르는 분들을 위한 추천 모프, 비추천 모프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에선 첫 선택을 앞둔 분들을 위해 매우 간략히 압축하여 고르고 설명한지라 보다 깊은 이야기는 추후에 폭넓게 반드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선 어떤 성별의 레오파드 게코를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건강한 레오파드 게코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주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상 용총각이었습니다. 안녕.